컨저링 3라는 영화에선 악마의 빙의된 언이라는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를 돕기 위해 주인공들이 그의 변호사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언이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악마의 빙의된 것이라 정황을 참작해야 된다며 도움을 요청하죠. 하지만 변호사는 자기가 보기에도 사형까지 받을 사건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악마의 빙의됐다고 주장하면서 대배신까지 끌고 가진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덧붙이죠. 그러자 주인공은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2번이나 있었다라며 마이클 테일러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실제로 마이클은 아내를 살해한 뒤 자기가 악마에 빙의됐다고 주장했고 재판에서 정신 이상이 인정되며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었습니다. 오늘은 영화에서 언급할 정도로 유명했던 마이클의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영국 웨스트 요크셔의 5셋에서 5 아이들,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뤘던 마이클 테일러와 크리스틴 테일러. 이웃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항상 그들의 집에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이클은 아내인 크리스틴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도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며 출근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행복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1974년에 그는 작업 중 무리하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고 그가 쉬면서 그들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우울증에 빠졌고 자기가 이렇게 다친 이유가 주님을 믿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2만 명이 좀 안 되는 마을 주민 중 과반수가 교회에 나가고 있었고 그들은 가끔 그에게도 권유했지만 무교였던 그는 자주 거절했거든요. 그런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이웃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하자 그는 아내와 함께 예배에 참여했고 종교의 의지에 힘들었던 마음을 약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은 도움이 될 거라며 그를 성경 공부 모임에 초대하기도 했죠. 교회에 다닌 뒤로 다시 몸도 나아지자 그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회에서 마리라는 여성 신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그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들은 뒤 많은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넸고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이나 성경 공부 모임에도 함께 참여하며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을 앓던 남편이 종교로 인해 나아진다고 좋아했던 크리스틴은 그와 마리가 친하게 지내자 둘 사이에 뭔가 있다는 것을 느끼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이 불안한 마음을 지인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죠. 결국 참다 못한 크리스틴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던 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의 관계에 대해 대놓고 물었는데 마이클은 아내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마리를 데리고 2층으로 가더니 잠시 뒤 내려와서는 주님 덕분에 서로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며 기뻐했습니다. 훗날 마리는 2층으로 자신을 데려간 마이클이 키스를 하려고 하자 거부했는데 그러자 그는 주님을 위한 승리라고 말하며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뒤따라 내려온 마리는 좀 당황하긴 했지만 마이클의 장단에 맞춰주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가 갑자기 괴기한 모습을 보입니다. 몸을 이상하게 꼬고 꺼림칙한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던 그는 갑자기 마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람들, 특히 크리스틴은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에 놀라 그를 마리에게서 떼어내려 했지만 도저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자기를 죽일 듯 쳐다보는 마이클의 짐승 같은 눈빛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까지 합세하고 나서야 그를 떼어낼 수 있었는데 그 뒤로도 계속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던 그는 잠시 뒤 기절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정신을 차린 마이클은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는 이상한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고 마음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원인 모를 분노가 모두 종교 때문이라며 성경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욕을 하거나 이웃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죠. 사랑스러웠던 남편이자 자상했던 아버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그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악마에 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엑소시즘 경험이 있는 지역 성공의 신부 피터 빈센트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피터는 확인차 마이클의 집에 방문해 왜 마리를 공격했냐고 물었는데 그는 이상한 목소리로 그녀가 아내 앞에서 자기를 유혹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를 끝마치고 교회로 돌아온 피터는 장로들에게 그가 악마에 홀렸음을 확인했다며 엑소시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1974년 10월 5일 저녁, 마이클과 크리스티는 아이들을 부모님 집에 데려다 준 뒤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미 교회에는 피터와 다른 신부들이 모여 엑소시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동안 마이클이 신부를 발로 차고 물려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몸을 묶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절차에 따라 기도문을 외며 각자 맡은 일을 수행했고, 가끔 성수를 뿌리거나 그의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태워 입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 엑소시즘에서 그들은 마이클의 몸에 있던 40마리의 악마를 쫓아냈다고 여겼지만 너무 지친 나머지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그의 몸에 적어도 3마리의 악마인 불경, 살인, 폭력이 남아있지만 다들 지쳤기에 피터의 주도하에 잠시 멈췄던 엑소시즘. 마이클이 상태가 좋지 않아 피터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경찰을 불러 있었던 일을 설명했고,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하다못해 의사와 함께 집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는 남편을 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자기들의 안식처인 집으로 데려가 잠시 쉬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이날 오전 10시 무렵, 경찰은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쓴 벌거벗은 남성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발견하고 멈춰 세웠는데 그는 마이클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묻어있던 것이 페인트가 아니라 피라는 것을 확인하자 경찰은 그를 살펴보았는데 손에 상처가 있긴 했지만 그 정도로 피를 흘릴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즉 이것은 그의 피가 아니라는 말인데, 경찰이 누구의 피냐고 묻자 그는 사탄의 피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를 구급차에 태워보낸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집으로 갔던 경찰은 거실에서 사망한 크리스틴과 반려견을 발견했습니다. 훼손이 너무 심해 잠시 뒤 현장으로 달려온 베테랑 형사들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시 현장을 보았던 한 형사는 나중에 회상하기를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부검 결과 크리스티는 얼굴에 집중된 상처에서 흐른 본인의 피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전문가는 둔탁한 물건 혹은 주먹 같은 것으로 일이 만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마이클의 손이 엉망이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불안한 생각은 바로 적중했습니다. 마이클은 맨주먹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었죠. 신문 과정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지. 그들이 내 주위에서 춤을 추며 십자가를 불태우더라고. 뭐 그게 악으로 더럽혀졌다나? 나를 밤새도록 교회에 가뒀어. 내 두 손을 봐. 바닥에서 쾅쾅하는 소리가 나더군. 내 안에서 그것이 느껴지는데 나는 그걸 없앨 수 없었고 그들 역시 그것을 실패했어. 너무 늦었던 거지.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내 안에 있던 그것은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만들었어. 다 끝나자 해방된 기분이었지. 끝났다. 그녀 안에 있던 악은 사라졌다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당시 그의 아이들이 부모님 집에 있었기에 화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뒤 열린 재판에서 그의 변호사는 전날 밤에 겪은 엑소시즘이 그의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는 심리학자를 동원하며 정신 이상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전 있었던 그의 이상 행동을 비롯해 엑소시즘이 있기 전부터 잠을 설쳤던 그가 당일에도 밤을 새우는 바람에 그것이 뇌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었죠. 예전에 한 대학에서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실험을 했는데 실험 참가자 중 몇몇은 정신분열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잠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필요한 것인데 마이클은 며칠 동안 잠을 설쳤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웃들까지 증인석에서 그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해 증언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그의 정신 이상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브로드 무어의 정신병원에서 2년, 브래드포드의 보안병동에서 2년, 그렇게 총 4년의 치료를 받은 뒤 담당 의사의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고 합니다. 병원을 나온 뒤 그는 4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2005년에 성추행으로 감옥에 수감되자 과거 보였던 정신 이상 행동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풀려난 기록을 끝으로 별다른 소식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피터 신부가 엑소시즘에 실패해 마이클이 악마에 지배된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그가 엑소시즘이 트리거가 되어 정신착란을 일으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기도 하죠. 진실이 어떻든 지금도 그는 사회 어딘가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